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이제 마지막 파트 원리 합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교과서 본문에는 없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출판사 거는 본문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뜨릴 수 없는 파트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운을 내면서 화이팅을 외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원리합계라는 말은 이제 은행에 우리가 돈을 저금을 하면 몇 년 후에 돈을 찾으면 원금에 대해 이자까지 붙어서 찾게 되겠죠. 그때 원금의 이자를 더한 값을 계산하는 방법. 바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금융의 대가가 되는 거야. 같은 은행에 저금을 하더라도 어디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계산 방법을 할 건데 우선 그 이자를 계산하는 산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달리하고 복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대부분 다 복리 계산을 하는데 달리도 비교해서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달리 계산이랑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원금이 A1이 있어. 자, 원금 A1에 연이율 이자를 R로 계산합시다. R로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 원금에다가 이자가 얼마가 돼? A의 R가 되지. 이율이 얼마냐? R%. 이게 이자가 돼. 이게 원금, 이게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이만큼 받게 되겠지. 그런데 이걸 만약에 N년 동안 내가 저금을 했어. 그러면 해마다 연말에 요만큼의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몇 번? N년만큼. 그 곱하기 얼마가 될까, 여기? N이 붙겠지. 이렇게 붙어 있는 요 값이 이게 바로 달리 계산이야.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율에 대한 이자를 N년만큼 곱해준 거. 그게 이제 이자가 되는, 요게 이자가 되는, 요게 원금이고 이자가 되는 이런 계산을 달리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항상 원하는 복리 계산은 뭐냐? 복리는 자, 달리보다 이율이 더 많이 붙죠. 그 이제 원리하고 생각해보죠. 여기는 이런 거야. 첫 해는 똑같아. 자, 원금이 있고 이 원금에 이자가 붙었어. 이게 첫 해야. 그러니까 1년만 저금을 했다면 그땐 달리나 복리나 똑같겠죠.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다시 붙는 방법이 달라. 달리는 그 이자가 똑같은 금액이 계속 해마다 같이 붙은 거라면 복리는 그 다음 해에 붙을 때는 이자가 다시 원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다시 원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R가 다시 이자를 붙는 거야. 이게 원금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원금의 이자 R을 곱한 게 이자가 되는 거야. 그 두 번째 해에는 이게 원금,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A 플러스 AR은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공통으로 묶어주니까 1 플러스 R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시 한번 더 쓰면 이 첫 번째부터도 이거 A에다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이제 원금이 A야. 이 식의 의미를 잘 따져볼 줄 알아야 돼.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풀어주면 A는 원금이고 요 R은 AR이 이자잖아, 이자. 그래서 원금에다 이자가 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자, 처음에 원금이야. 이자가 붙어 1년 후에. 그럼 1 플러스 R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또 1년 후에 이게 원금이 돼서 R만큼 이자가 또 붙는다, 복리로. 그랬더니 여기다 또 뭘 곱하면 돼? 이 식에다가 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또 여기에 이게 원금이 돼서 여기 이자가 또 붙는다, R만큼. 이거에 R만큼 붙으면 여기다 다시 또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복리 계산의 계산 방법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죠. 몇 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리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이자 계산 방법이에요. 자,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0년 동안 저금을 했을 때 그 원리 합계를 다 계산하라고 하는데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과정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연이율 4%로 복리로 해서 매년 초 10만 원을 적금해서 10년 말이 되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야. 자, 그 금액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한 번 처음에 원금을 딱 넣고 10년 후에 찾는 게 아니라 해마다 10만 원씩 넣는 거야. 바로 적금이죠, 적금. 그 적금 계산하는 방법이야, 지금. 적금을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 조금 단계가 훨씬 더 복잡하지. 자, 이건 좀 도표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어떤 도표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면 초에, 자, 첫 번째 초에 여기다가 10만 원을 그냥 10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10만 원을 적금을 했어. 그런데 이게 봐요. 이게 1년 후 해서 쭉 해서 지금 뭐냐면 여기가 10년이고 10년 말이야. 이게 10년 말에 가서 나는 그 돈을 다 찾을 거야. 그러면 처음에 1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초에 또 10만 원을 넣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해 초에 또 10만 원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통장에는 첫 해에는 10만 원이 10년 동안 들어있고 두 번째 첫 해에는 10만 원은 9년 동안 통장에 들어있고 그 다음 거는 8년 동안 통장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돈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열 번째 10만 원을 또 넣으면서 연초에 연말에 가서 이 돈까지 플러스가 돼서 다 모아지면 그게 내가 받는 적금의 총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10만 원을 넣고 10년 초에 넣고 10년 말에 이걸 찾는단 말이야. 이때 이 통장에 처음 들어간 이 10만 원은 이 원리 계산에 의해서 얼마가 돼서 통장에서 있어야 되는 걸까? 10만 원이 10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 그럼 계산할 방법 4%이잖아. 앞에서 배웠잖아. 아까 10만 원이 1 플러스 1 플러스 이율이 얼마야? 4%니까 0.04. 0.04가 몇 번 있었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게 15만. 그럼 처음에 10만 원 넣은 거는 10년 만에 통장 속에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서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0만 원이 1 플러스 0.04가 어떻게 될까? 한 해 더 작으니까 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맨 마지막 10년 초에 집어넣은 10만 원은 그의 말에서는 1 플러스 0.04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때 끝났을 때 내가 구하는 금액은 이걸 다 모여야 돼. 다 더한 총액이지. 이걸 다 더한 거지, 이걸 더한 게 내가 받는 적금의 총액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다 더한다고 보면 이 더한 합은 지금 보세요. 얘네들이 뭐를 이루고 있어? 등비 수열을 이루겠지. 얘를 이제 초함으로 본다면 공비가 보이죠. 자, 지금 요 가운 안에 있는 1 플러스 0.4는 다 간단히 하면 얼마야? 1.04지. 1.04를 하나씩 더 이게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첫 항이 요거고 공비가 1.04인 등비 수열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10년 말에 대한 10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가 될까? 공비가 1.04 마이너스 1. 등비 수열의 합이야. 첫 항이 얼마야? 이거잖아. 10만 원 곱하기 얼마? 1.04. 이게 초항이고 1.04에 n승이죠, n승. 자, 이게 지금 몇 번이야? 10번이잖아. 그대로 10승이 들어가면 되겠지. 10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는 소점 이하, 소점 값이 있는 경우에 거듭 제곱을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거에 간략한 값들이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이걸 이용하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면 0.04가 될 테고 위에는 얼마? 10.4가 이게 사실 10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10만 원이다. 10만 원.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 이거에 1.04가 붙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두 개 빠지고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1.04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돼. 자, 곱하기 얘를 얼마? 1.48이고 이를 빼니까 0.48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걸 계산해 주면 아마 간략하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올까? 이걸 계산이 아마 1248, 1248000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124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자, 만만치 않은 계산이지만
잘 떠오면서 내용 정리를 또 한번 이해를 해보셔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원리합계 유형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앞에 게 적금을 받을 때 금액이라면 이번에는 연금이야. 유형이 조금 달라. 어, 문제를 읽어보면 올해 말부터 매년 1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받는데 4%의 복리로 이거를 올해 초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야. 연금은 이제 매월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거란 말이야. 나눠서. 근데 그걸 한꺼번에 연초에 이제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 그럴 때 얼마냐? 그 차이를 이제 계산 방법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매년 받은 돈을 그냥 통장에다 넣어놔. 그럼 예를 이제 20년간 받으면 20년간 통장에 넣겠지. 그럼 이제 이자가 붙어 통장의 금액이 이건 앞에서 배운 우리가 적금과 같은 형태일 거야. 붙을 거야. 이 금액이 내가 연초에 한꺼번에 받아서 걔를 20년 동안 통장에다 그대로 넣어놔. 그 금액과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그렇잖아. 내가 지금 한꺼번에 얼마의 금액을 받았어. 그게 20년 후에는 그 돈들이 에 붙는 이자 값이 나누어서 받을 때랑 한 번에 받을 때랑 20년 후에 똑같은 값이 되도록 처리해서 이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원리는 이제 요거고 요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따져보자고요. 그런데 굉장히 미세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 이런 거 보면 말부터 시작하느냐, 초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거를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올해 말부터 연금은 지급이 되는 거고 내가 받는 건 올해 초에 받으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도표를 이용해 보자고요. 이런 개념이야. 이게 초고 초야 이게 말이야. 내가 지금 올 초에 지금 한꺼번에 금액을 받으려고 해. 근데 말부터 100만 원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말 이때 이제 1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도 또 말에 가서 말에 가서 또 100만 원을 받고 또 말에 가서 100만 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몇 번? 20번 하게 될 거야. 근데 아까 개념을 어떻게 잡으라고? 이 100만 원을 쭉 통장에다 넣어놔서 지금 말에 받기 때문에 20번째 마지막에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서 내 금액은 끝날 거야. 그 금액을 연초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20년간 넣어놨을 때 금액과 같아지도록 얘를 설정하자 그랬어. 자,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넣은 게 연말에 100만 원 넣은 게 20년 말이지. 금액이 끝나는 거는 20년째 말에 이제 끝날 거야. 그때 통장에는 얘가 얼마가 돼서 보였을까? 100만 원 곱하기 4%니까 1 플러스 R인데 4%니까 앞에서 배웠잖아. 1 플러스 0.04가 되니까 한 번에 계산하면 얼마? 1.04가 될 거 아니야. 그쵸? 1.04를 몇 번? 지금 계산을 잘 해봐. 처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간격이 몇 번 나올까? 19번, 20이 아니지. 이때는 19번이 될 거야. 19번. 왜?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 올해 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받면서 끝나니까 쉽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에 또 100만 원 든 거는 20년째 말에는 얼마가 될까? 곱하기 1.04 얼마? 18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쭉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100만 원을 넣으면서 끝난 거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나누어서 연금을 받았을 때 20년 후에 총액이야. 이 총액이 내가 일시불로 연초에 지금 받아서 20년 동안 통장에 넣어놔. 그럼 통장 얘를 그냥 쭉 넣어놔서 20년 후에 받을 때 이 금액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럼 내가 이 금액을 A라고 합시다. 그럼 A라는 금액이 20년 동안 지나면 연율 4%를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곱하기 1.04를 몇 번 곱해야 돼? 얘는 초에서 받은 거고 20년 말이니까 그대로 몇 번? 20번이 되겠지. 자, 이게 될 테고 이 값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이거의 합계와 같아지도록 A를 계산해 줘야 돼. 그럼 이거의 합계는 1.04. 자,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겁니다. 100만 원이고 1.04에 여기 몇 승일까? 이때 실수하면 안 돼. 여기 19승이라고 19 들어가나? 아니죠. 이때 횟수는 뭐냐면 이 항들의 개수야. 항들의 개수. 얘가 지금 처음에
R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는 그 20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0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때는 19지만 곱하는 거야. 초함 자체에 공비값이 없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0, 1, 2, 3, 4, 19니까 전체 개수는 여기에 들어가는 n은 항의 개수. 항상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항의 개수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a 값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1.04 입증을 2.2로 하자고 했어. 그러면 a는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빼주니까 0.04가 될 테고 이게 이제 100만 원이고 여기에 2.2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얼마야? 지금 2.2대 넘어가니까 2.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계산해 주면 돼.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 좀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너무 복잡해. 1363.636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는 요 원리를, 요 계산식을 계산하는 거고, 그때 실생활 문제지. 시험에 올 때는 이제 숫자를 훨씬 더 좀 단순화시켜 나오니까, 계산에서의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게 얼마야, 지금? 136만 3천 원이래. 그쵸?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의 원리, 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하셔서, 여러 번 리플레이해서 반복해서 꼭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